유동열의 안보 전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재무부가 2016년 6월 1일자로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근데 우선 좀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제 그 컨서인이라는 말을 갖다가 네. 뭐 관심, 걱정, 우려하니까. 네, 원래 원문은 뭐죠? 자금 세탁. 프라이머리, 머니, 런더링, 네, 런더링, 세탁, 컨선. 네.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주요 자금 세탁 네. 우려 대상국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우려라는 말 우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as far as my concern 이때는 우려지만 예, 네. 우리 한국적 관점에서는 소위 그 주요 자금 세탁을 감시하는 대상국으로 네. 북한이 지정됐다. 감시국으로 바꿔주는 것이 훨씬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렇네요. 네, 여기서 컨선은 우려라기보다는 이제 감시, 이제 관심 갖다. 네, 자금 세탁 감시 대상국. 대상국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금 세탁 감시 대상국이 북한 말고 이라크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이라크가 그 네.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다가 네. 4년 만에 완전히 손들고 나왔죠. 이라크가 그렇죠. 손을 들고. 예. 네, 생화학 무기, 핵무기 이런 거 다 예. 포기하고 나온 겁니까? 사실상 이게 그 금융 제재를 전제라고 하기 때문에 네. 미국 재무부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그 국제 금융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네. 이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 거래만 해야 되는. 현금 거래를 이제 송금이 안 되니까 네.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일일이 가방으로 이제 네.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발의한 미국이 북한에게 이제 적용한 자금 세탁 감시법이죠. 네, 이거 어떤 법입니까? 그 법이 아니라 네. 이게 이제 과거에는 그 더 팩트 액트라고 해가지고 애국법. 네. 이제 2001년도 그 9.11 테러 이후에 애국법이 재개정이 됐거든요. 그때 그 311조에 이 애국법 안에 이제 미국의 애국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판 테러 방지법입니다. 네. 테러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안전 사정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바로 이 테러를 위한 자금 세탁을 하는 네. 이러한 그 대해서 금융 제재를 하기 위해서 미국 그 애국법 311조에다가 이 관련 조항을 넣어놨는데 이번에 이제 북한이 연초부터 그 제4차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로켓 실험을 했거든요. 2월 6일 날 1월 7일 핵실험하고 이런 상태에서 국제적인 이제 제재가 시작됐는데 미국이 바로 이 사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북한에 제재를 하겠다는 그 법이 뭐냐면 HR 757호입니다. 네. 바로 미국 대북 제재법입니다. 아, HR이라는 거는 그 하우스 미하원 오브 리프레젠테이티브. 네, 미국 하원 미국 하원. 네. 하원에서 발의한 757 법이라는 거죠. 네. 그 757호인데 이 법에 의해서 이게 이 법이 그 대북 제재 법안이 그 올 2월 28일 날 발효가 됐거든요. 네. 서명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서 이 발효한 날부터 시작해서 180일 이내에 과연 북한을 자금 세탁 감시 대상국으로 네.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의견을 내놓고 네. 실천적 조치를 취하라고 법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대북 제재 법안에 의해서 네. 미 재무부가 북한을 자금 세탁 감시 대상국으로 이번에 지정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북한을 자금 세탁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유가 되겠군요. 예, 그래서 근데 구체적인 이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북한이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짝 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금융 거래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이 테러 자금 세탁이라든지 또는 그 이 불법 금융 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북한의 관료들이 불법 또는 부패 행위를 위해서 금융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번에 그 미국이 바로 북한을 저희 그 자금 세탁 감시 대상국으로 네. 지정한 것이죠. 야, 그렇다면은 이 법안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북한이 입을 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했던 이 제재책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높은 단계 수위의
바로 제재책입니다. 왜 그러냐? 첫째, 이제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요, 일단 북한은 북한 당국 이름으로 또 북한 기업 이름으로 또 북한이 차명 계좌, 대리 계좌를 이용해서 하는 모든 금융 거래를 틀 수가 없습니다. 등록이 안 돼요.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뿐만 아니라 이러한 북한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도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북한 회사 개인과 거래를 했던 제3국의 금융기관 안 되는 네, 거죠. 개인 금융기관 회사 네. 다 안 되는 안 거죠.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미국 전 세계 국제 이 금융 시스템이 네. 미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파생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전혀 금융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과 거래를 두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네. 미국의 이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A라는 은행이 지금 북한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네. 금융거래를 트고 있는데 사실상 A라는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금융거래 규모로 볼 때 북한과의 거래는 아주 네. 미미합니다. 네. 따라서 이 미미한 북한을 지키려고 이 국제금융 제재 시스템에서 여기에 저항을 하게 되면 네. 아예 국제금융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신 개인 회사,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북한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미국이 몇 년 됐습니다만 마카오에 있는 뱅코 델타 아시아, 그렇죠. 네, 여기를 동결했을 때도 동결했었죠. 네, 그때도 뭐 액수 자체는 얼마 안 됐습니다. 2,500만 불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때도 뱅코 델타 아시아와 연동된 중국 회사, 중국 뭐 말하자면 은행 이런 것까지 제재를 시켜버렸죠. 예. 하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중국 측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노린 데다가 더 나와서 이 북한이 이 2,500만 불, 동결된 2,500만 원을 찾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벌였어요. 네. 그래서 이 북한이라는 체제가 물론 이제 이 2,500만 불이 큰 돈이지만 액수지만은 명색이 국가라고 한다면 이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고 전체 GNP나 GDP 비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2,500만 불을 찾기 위해서 북한이 저렇게 난리를 친 것은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돈이 다른 돈이 아닙니다. 통치 자금입니다. 그렇죠. 수령님 돈입니다. 네. 수령의 돈은 단 1달러라도 뺏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2,500만 달러보다 더 많은 손해를 입으면서도 이걸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이것은 감히 건들 수 없는 수령의 돈이란 말이에요. 김정일의 개인 비자금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북한이 개거품을 불면서 이 돈을 찾으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이 조절을 해서 북한이 이제 육자회담에 복귀하는 걸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 혜택을 받으면서도 결국은 돈을 찾았죠. 찾아갔습니까? 네. 나중에. 돌려줬죠. 미국이. 그러니까 그때는 한시적이었고 몇몇 계좌 그리고 몇몇 한 계좌입니다. 한 계좌. 네, 몇몇 그렇죠. 그 한 계좌에 관해서만 동결을 시켰을 때도 북한이 난리였는데 지금은 자금 세탁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을 해서 북한의 모든 계좌를 다 말하자면은 그렇죠. 막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보고 싶다. 1년에 북한이 해외에다가 뭐 많게는 10만 명에서 6만 명의 해외에다가 파견 근로자를 보냅니다. 네. 그 해외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 돈이 이제 1년에 한 2.5억 달러 정도. 네.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을 북한으로 송금할 수가 없는 거죠. 송금을 해야 되는데 돈을 받아도 이 돈을 북한으로 송금시켜줄 국제은행이 없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요?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거액을 갖다가 큰 백에다 담아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유엔 또 제재에 의해서 이런 불법 자금을 또 이동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걸리죠. 거기다가 더 큰 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 이 북한 그동안에 김정일이 또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인수했지만 그 비자금 몰래 국제은행에서 비자금이 스위스 등 전 세계에 46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46억 달러가 되는 김정은의 비자금이 완전 인출도 안 되고 송금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되고 5조 원이네요. 5조 원.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매우 뼈아픈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의 입장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북한과 가장 많은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바로 미국의 이러한 저희 그 감시 대상국 지정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만약에 또 부분적으로 협조를 않게 되면 중국 역시 제재를 받습니다.
중국의 지금 무역 규모라든지 이 국가 규모가 그룹 투 아닙니까? G2. 네. G2 반열에 있는데 미국 금융 시스템을 도외시하고 이걸 무시하고 중국이 국제 금융거래 한다? 이거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 북한의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동참할 수 없다. 밖에 없다. 그러나 이 북한도 또 중국도 미국의 금융 감시 시스템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직접 그 소속되지 않으면서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우리 같으면 우회로 네. 우회로나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안 되면 이제 불법 송금 거래 있지 않습니까? 네. 환치기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라도 동원시켜야 될 판이 아닌가. 근데 거기는 안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돈 떼일 가능성이 크죠. 네. 예를 들면 1,000만 불 보내는데 수수료도 비싸고요. 예, 갑자기 싹 사라지죠. 네. 사라질 수 있고 그건 리스크가 크죠. 지금 미국 재무부가 2016년 6월 1일자로 이제 북한을 자금 세탁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는데 언제까지 지정을 한 겁니까? 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일단 무기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이 원인을 제공한 핵실험, 네. 북한의 핵개발 시스템을 파기를 하고 또 탄도미사일을 이용하는 각종 실험이라든지 장비를 갖다 파기해서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게 이제 북한은 소위 그 국제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이 대북 결의안을 갖다 네. 충실히 이행한다는 이러한 실증적인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이러한 각종 금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이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돈의 힘은 무서운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야, 김정은의 고민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네. 자, 미 재무부의 조치 과연 향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것인지 안보전선에서 저희가 기회 있는 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